제발 더 이상 국민장난감에 속지 마세요. 튤립 사운드북, 꼬꼬맘, 에듀테이블, 아기체육관 등 국민장난감으로 불리는 것들 대부분 전자장난감이잖아요. 이런 전자장난감이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쇼츠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쇼츠처럼 화려한 자극만 주고 아기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할 기회는 주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동안 똑같이 속았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사드렸죠. 그런데 막상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난감을 사야 진짜 우리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작정하고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아동 발달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자극 위주의 장난감이 오히려 아기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자장난감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아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을 3가지로 나눠서 알아두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닫힌 장난감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장난감입니다. 동그란 구멍엔 동그란 블록, 네모난 구멍엔 네모난 블록, 이렇게 맞는 자리가 딱 하나뿐인 장난감이죠. 몬테소리 교구들이 여기 속합니다. 열린 장난감은 그 반대예요. 정해진 답이 없어서 아기가 내키는 대로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나무 블록이 대표적이고 발도르프 교육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난감 유형입니다. 전자장난감은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나는 등 화려한 자극이 있고 기능이 미리 정해져 있는 장난감입니다. 이 3가지만 구분해 두시면 다음 내용이 훨씬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전자장난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해내는 경험보다 화려한 자극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고요. 발달 단계가 바뀌어도 똑같은 자극만 반복됩니다. 결국엔 화려한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진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엔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닫힌 장난감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작동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닫힌 장난감은 아기가 직접 손을 쓰는 것에 집중하여 힘을 줘서 밀어보고 안 들어가면 방향을 돌려보고 그러다 딱 들어맞는 순간에 그 짧은 성공 경험 안에서 소근육이 발달하고 스스로 끝까지 해보려는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하지만 전자장난감은 다릅니다. 사실 전자장난감 중에도 손으로 이것저것 조작해야 하는 꽤 복잡한 기능을 가진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빛과 소리가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손으로 뭘 조작했는지보다 그 결과로 터지는 자극이 훨씬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는 내가 이걸 해냈다는 과정보다 이게 번쩍이고 소리가 난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도전하고 숙달하는 과정보다는 자극을 즐기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열린 장난감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져요. 나무 블록 한 통을 6개월 아기한테 줘보세요. 처음엔 그냥 입에 넣거나 떨어뜨리면서 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2개를 부딪혀보고 더 지나면 쌓아보려고 하고 나중엔 진짜 탑이나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똑같은 블록인데 시기마다 노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손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스스로 놀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힘, 즉 확산적 사고도 함께 자라납니다. 전자장난감엔 이런 단계별 변화가 없습니다. 조작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결국 아기를 끌어당기는 건 똑같은 자극이거든요. 전자장난감의 정해진 자극 방식 그대로만 작동하니까 아기가 스스로 새롭게 응용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극적인 전자장난감에 과도하게 길들여진 아기는 정작 손을 써서 노력해야 하는 닫힌 장난감이나 스스로 머리를 써야 하는 열린 장난감에는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영유아 교육센터에서 10년에 걸쳐 100여 종의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놀이 행동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전자장난감은 아이들의 놀이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플라스틱 계산기를 줬을 때 아이들은 상상놀이를 하기보다 그냥 같은 버튼만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동심리학자 다이앤 레빈 교수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전자장난감에 익숙해진 아기들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는 장난감에는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요. 전자장난감이 아기 삶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레빈 교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장난감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반응 육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놀이는 부모가 그 옆에서 어떻게 반응해주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아동발달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생후 36개월 아기 IQ와 관련이 있는 놀이 요소로 2가지를 짚었습니다. 장난감이 그 시기에 맞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부모가 놀이에 얼마나 함께했는지요. 장난감 자체뿐 아니라 부모의 동참 여부까지 아기 인지 발달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소아과 협회 리포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놀이로 훌륭하게 성장하려면 곁에 있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거나 잘했다고 반응해주거나 막히면 살짝 도와주는 식으로요. 이 리포트는 전자장난감이 이런 부모 아기의 상호작용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생후 10에서 16개월 아기와 부모 26쌍을 관찰해서 전자장난감으로 놀 때와 일반 장난감으로 놀 때 부모의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어요.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줄 때 부모가 하는 말의 양과 아이와 주고받는 대화, 부모의 반응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난감이 알아서 소리내고 반응하니까 부모가 끼어들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기는 장난감만 바라보고 부모는 그냥 지켜보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장난감에 자꾸 맡기게 되면 부모의 참여나 말 걸어주는 양이 줄어들고 그게 누적되면 아기의 전인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자장난감을 오늘 당장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은 전자장난감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쉬거나 화장실 다녀올 때 잠깐 주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전자장난감을 뇌 발달을 돕는 교구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장난감을 구입할 때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장난감을 고를 때 이 두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손과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난감인가? 아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놀 수 있는가? 이 기준에 잘 부합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시죠? 닫힌 장난감과 열린 장난감이 각각 아기 발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추천하는 장난감은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난감을 구매하게 되실 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아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을 직접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